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2회차 세 번째 과목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문제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1번입니다. 클래스 B 주소를 가지고 클래스 B라는 것은 앞에 8비트, 나머지 8비트를 이쪽까지만 네트워크로 쓰고 나머지 16비트는 호스트로 쓰는 클래스입니다. 128번부터 시작되고요. 기본적인 클래스 B의 서브네팅은 슬러시 16, 255.255.0.0입니다. 자, 이런 클래스 B의 주소를 가지고 서브넷 마스크가 바뀌었습니다. 255.240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브넷을 만들 때 나오는 서브넷의 수와 호스트의 수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서브넷이 바뀌었죠. 서브넷이 슬러시 16에서 그 다음에 255 여기까지가 원래는 네트워크이고 근데 서브네팅을 더해버린 거죠. 네트워크로 더 쓰고 싶어서. 그래서 255면 8비트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240을 봐야 되겠죠. 240은 몇 비트를 더 썼는지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비트를 보면은 128 첫 번째, 두 번째 비트까지 쓰면 64를 더하니까 192, 세 번째 비트까지 쓰니까 224, 네 번째 비트까지니까 240입니다. 4비트를 더 쓰면은 쓴 서브네팅입니다. 그러면 서브넷이 최초 16개에서 8개에다가 240이 4비트 하니까 12비트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슬롯이 16이 아니라 12개를 더하니까 슬롯이 28입니다. 사이드로 계산하면은 CIDR로 슬롯이 최초에 클래스 B 16에서 서브네팅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슬롯이 28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문제의 다입니다. 여기서 서브넷의 수와 호스트의 수가 맞게 짝지어지는 거. 바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8로 바뀌었으니까 B클래스는 슬롯이 16입니다. 지금 서브넷 마스크는 슬롯이 28로 바뀌었으니까 늘어난 서브네팅이 12개죠. 2의 12승입니다. 2의 12승으로 계산하면 바로 계산이 되죠. 4096이고요. 여기서 두 개를 제외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는 거고요. 4096으로 하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호스트 수를 하면은 호스트는 아까처럼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8비트, 두 번째 8비트, 세 번째 8비트, 네 번째의 8비트 중에서 4개까지를 네트워크로 쓴 거죠. 원래는 여기가 네트워크, 이게 서브네팅을 12비트 쓴 거죠. 나머지 비트를 보니까 4비트가 남아있죠. 4비트는 2의 4승이죠. 2의 4승에서 이게 하나의 전체 IP 수량이고요. 이 수량에서 이 네트워크가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여기서 네트워크 아이디 빼고 브로드캐스트 아이디 빼니까 2의 4승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계산하면 14입니다. 계산 안 해도 바로 4비트면 호스트가 12개, 16개에서 2개 빠지니까 12개가 되는 거죠.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하면 클래스 B입니다. 클래스 B는 서브네팅이 사이더 슬롯이 16입니다. 당초.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를 확대를 시킨 거죠. 여기까지였는데 이거를 255, 8비트, 244비트입니다. 12개를 서브네팅을 더해가지고 네트워크로 더 쓰는 거죠. 호스트용에 있던 거를 네트워크용으로 더 쓰고 싶어서 확대시킨 겁니다. 그 상태의 서브넷의 수와 호스트의 수를 맞게 짝지어진 겁니다. 당연히 서브넷은 2의 12승이니까 4096이 되는 거, 호스트는 4개 비트만 남은 거니까 그 4개 비트를 호스트를 쓸 수 있으니까 2의 4승인데 거기에서 네트워크 아이디,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를 제외하니까 2의 16개에서 2개 빼니까 12개. 그냥 암산으로 바로 계산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최초의 250년 250, 호스트가 6536개입니다. 2의 16승계죠.
근데 서브넷 16이 됐던 거를 점점 쪼개가지고 하나, 둘, 셋, 넷, 12개를 늘려가지고 슬롯이 28로 바꿨을 때 서브네팅 수와 호스트 수를 물어본 겁니다.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B클래스 8비트까지가 네트워크로 쓰고 이게 서브넷을 하면 255.255.0. 서브넷 마스크가 0입니다. 예. 기본 서브넷 마스크죠. 이게 이 부분을 좀 더 당초는 이게 전체가 다 호스트용으로 쓰는 거죠. 나머지 16비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서브네팅을 한 거죠. 서브네팅을 몇 개를 한 거죠? 12비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가 아까처럼 255, 240으로 바뀌는 거죠. 예. 바뀐 거고요. 나머지는 4개 비트만이 호스트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스트용으로서는 2의 4승계에서 네트워크 아이디 빼고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니까 2의 4승 마이너스 2. 전체 이 서브네팅의 개수는 당초 서브네팅을 16을 할 때 하나가 되는 거고 서브넷 17을 하면 서브네팅이 2개. 네트워크의 수입니다. 슬롯 18하면 4개 되고 19를 하면 2의 3승. 슬롯 20이면 2의 16승. 21이면 2의 32승. 32개. 슬롯이 20이면 64개 네트워크가 되는 거. 슬롯이 23이면 128개. 24는 256. 25는 512, 1024, 2048. 그래서 409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바로 12비트를 해서 2의 12승으로 계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봐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 관련됐을 때 호스트의 수. 실제로는 IP수는 65,536인데 아까처럼 이 65,536이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여기에 네트워크 아이디 브루트에서 빼니까 2개를 빼준 겁니다. 실제 배정하는 수량이 되는 거고 여기도 16개지만 2개를 빼주니까 14개가 되겠죠. 다시 한번 풀어 쓴 거고요. 네, 이것도 다시 한번 풀어 쓴 겁니다. 네트워크를 서브네팅을 이렇게 바꿨을 때 실제 IP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128점 처음이죠. B클래스의 처음입니다. 10으로 시작하는 거죠. 1이 128이니까 128.0.0.0이 B클래스의 첫 번째 IP입니다. 이런 네트워크인 경우에 28로 표현했을 때 IP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하나의 네트워크가 여기서 0000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점점점 이 부분을 본다면 0000이 있고 0001, 0010, 11, 100, 101, 110 이렇게 해서 이게 1121까지 가겠죠. 그거를 십진수로 환원하면은 이게 16이 되고 요게 128, 64, 32, 16인 거죠. 나머지 8, 4, 1이니까요. 요거는 요 세 번째니까 32. 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환원하면 이런 16,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가 쭉 구분되는 거죠. 240까지 가는 거고요. 여기서 서브네팅이 당초 255.0.0에서 이 부분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0번부터 몇 번까지 가는 거죠? 255번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256개. 전체 0번부터 255개, 256개 곱하기 2의 4승계. 이렇게 구분해 봐도 4096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서브네팅, 시크릿 서브네팅을, 비크릿 서브네팅. 16에서, 슬롯이 16에서 슬롯이 28로 했을 때의 부분. 서브네팅을 할 때는 반드시 2의 n승으로 나갑니다. n이 1인 경우, n이 2인 경우, n이 3인 경우, 이렇게 3인 경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서브네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시면은 어떤 얘기인지 처음에 B클래스의 기본 서브네팅 네트워크가 호스트로 구분되고 이때의 서브넷 마스크 255.0.0
똑같은 거를 슬러시 16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 서브넷수 당연히 하나인 거죠. 하나죠, 그냥. 네트워크가 하나니까요. 호스트 수, 계정 가정 호스트, 브로드캐스트 아이디, 네트워크 아이디를 제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28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서브네팅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4096. 예. 다시 한번 첫 번째 네트워크를 한번 본 겁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128.0.0.102 이 첫 번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용으로 첫 번째 128.0.0.1이 호스트용 첫 번째 호스트용 IP로 배정할 수 있는 이게 14번까지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8.0.0.15 이게 브로드캐스팅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16개 중에서 이거를 빼주면 되죠. 실제 가능한 건 14개. 여러 번 설명했던 거고요. 두 번째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0에서부터 15번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0.0.16번이 첫 번째 나오고 있죠. 이게 네트워크 아이디 17번부터 30번까지가 호스트 아이디. 이게 14개죠. 마지막이 31번. 그럼 다음 네트워크는 32번이 되겠죠. 32번이 네트워크 아이디 33번부터 또 14개가 호스트 아이디. 이런 식으로 쭉 정해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네트워크 아이디를 보면 118.0.255에 240번 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가 호스트 241에서 254 마지막이 255가 브로드캐스트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쭉 설명했던 거고 지금 설명한 부분을 한번 썸머리 한 겁니다. 서브네팅은 이 8비트 부분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2의 0승, 2의 1승부터 2의 7승까지 128, 64, 32, 16, 8, 4, 1 반드시 해서 첫 번째 이름은 128, 192, 224, 240, 248, 252, 254, 255 요거만을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그냥 더해 주시기만 하셔도 되고 네. 지금 슬러시 16에서 슬러시 28로 바뀌었을 때 전체의 넘버 수는 2의 30중 마이너스 CIDR 값으로 계산합니다. 수업 여러 번 했던 서브네팅을요. C클래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서브넷이 한 개일 때는 그냥 24, 두 개로 쪼개지면 슬러시 25, 네 개로 쪼갤 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죠. 슬러시 26은 4개 네트워크 C클래스 기준입니다. 슬러시 17은 8개의 네트워크, 슬러시 18은 16개의 네트워크 쭉 나가는 거고요. 그랬을 때 호스트의 수는 네트워크는 늘어나니까 반대로 호스트는 줄어들겠죠. 256, 128, 64, 32 지금 4개의 네트워크로 한번 예를 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0.0.0, 190.168.0.02 첫 번째 네트워크, 서브네팅 26, 전체는 64개 중에서 실제 배정한 거는 64개 중에서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62번까지가 실제 호스트용 브로드캐스트 63번 이런 식으로 쭉 4개의 네트워크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우터 단에서 처리할 때 어떤 호스트 IP가 있습니다. 호스트의 192.168.0.70번입니다. 0.70번의 서브넷 마스크가 언제 쓰이는 거죠? 라우팅을 할 때 라우팅은 호스트 IP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아이디만을 필요로 한 겁니다. 이게 어디에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가 중요한 거죠. 서브넷 마스크가 26이면은 255.255.255.192인 거죠. 이거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와 이 호스트 IP를 AND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뭐만 남는 거죠? 네트워크 아이디만 남습니다. 네트워크 아이디. 190.168, 0.70이 어디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호스트 하는데 이거의 네트워크 아이디는 이거죠. 간단하게 호스트 IP와 서브넷 마스크를 AND 결합을 하면은 라우팅을 할 때 네트워크 아이디가 나오는 거고요. AND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보고 라우팅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2번입니다. OSI 7계층 중 시스템 간의 전송로 상에서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회복 처리, 흐름 제어 등의 기능을 실행하는 계층은 답은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가정답이 나왔습니다. 조금 문제가 헷갈리게 나왔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 간이라고 인접 노드 간이라고 해서 명백하게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시스템 간이라고 보면은 다음 단에 보신 거죠. 이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위 계층으로, 4계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약간 혼란스럽고요. 두 번째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노드 간으로 문제를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전송로 상에서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전송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계층입니다. 그래서 인접의 계층을 본다고 하면은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문제를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문제가 약간은 좀 혼란스럽게 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시스템 간이라는 것을 인접 노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저 시스템, 개방형 시스템의 AB 시스템으로 봐야 되느냐 약간은 좀 혼선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가정답은 지금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문제를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링크 계층 시스템 간이라는 건 여기서는 인접 노드로 그냥 본 거고요. 여기 트랜스포트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로 상으로 봤기 때문에 전송로 상에 약간은 이 계층과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회복 처리, 흐름 제어 다 보면 인접 노드 간에서는 다 처리하는 거죠. 트랜스포트는 상위 계층,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 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OSI 7이에요. 레이어 2의 계층은 링크입니다. 인접 노드 간의 between two direct connected 노드입니다. 이 계층의 역할인 거고요. 4계층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from a source host, 그 다음에 호스트와 호스트 간입니다. 엔드 투 엔드 간이죠. 일반적인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아까처럼 2계층과 동일하게 합니다. 하지만은 엔드 투 엔드 간으로 보는 거죠.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단의 어플리케이션의 메시지가 상당히 크면은 이런 식으로 MTU 사이즈만큼 쪼개서 보내는 거죠. 이게 크다고 하면 MTU 사이즈로 3개로 쪼개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예, 일반적인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프레이밍, 피지컬 어드레싱, 맥을 얘기하는 거고요.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억세스 컨트롤 하는 게 일반적인 데이터 링크 계층의 역할인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서비스 포인트 어드레싱, 포트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리어셈블리, 커넥션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다 이 계층과 유사하지만 엔드 투 엔드 간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은 포트 어드레스, 포트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를 아까 크면은 상위 기간의 메시지가 크면은 멀티플 세그멘트로 좀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커넥션 리스와 커넥션 오리엔티드와 커넥션 리스로 구분합니다. 지금 말 TCP와 UDP로 구분하는 거고요. 플로우 컨트롤, 에러 컨트롤, 엔드 투 엔드 간으로 보시면 다 엔드 투 엔드 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OSI 7의 RLAN과 TCP/IP 이런 식으로 항상 설명해 왔던 거고요. 4계층은 엔드 투 엔드 간으로 여기는 노드 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TCP/IP와 OSI7-RLM 구분하는 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3번입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의 호스트 간입니다. 호스트 간의 패킷 전송에서 슬라이딩 윈도우 흐름 제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송신 측에서 에크 프레임을 수신하면 윈도우 사이즈 크기가 늘어난다. 네. 맞습니다. 에크 프레임을 수신하면 윈도우 사이즈를 좀 더 확인됐으니 그 다음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윈도우는 전송 및 수신 측에서 만들어진 버퍼의 크기다. 네, 일반적으로 맞는 거고요. 세 번째, 에크 없이 확인 응답 수신 없이 여러 개의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반드시 윈도우가 이동을 하려면은 에크를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프레임 하면은 윈도우 사이즈만큼 에크 없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네트워크에 혼잡 현상이 발생하면 윈도우 글을 1로 감소시킨다. 이게 ARQ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4번은 틀린 거고요. 그래서 4번이 가정답으로 나온 거고요. 근데 윈도우 기준으로 본다면 4번도 맞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백 애널 ARQ 기준으로 본다면 윈도우 사이즈가 4입니다. 4인 경우에 4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백의 애널 2번을 못 받았다고 에크를 보내면 2번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2번부터 새로 보내는 거죠. 3번을 잘 받더라도 2번부터 다시 보냅니다. 2, 3, 4, 5, 6 이런 식으로 윈도우 사이즈가 4개니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고백의 NRQ 방식인 거고요. 셀렉티브 ARQ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윈도우 사이즈가 4개입니다. 4개인데 2번을 못 받은 거죠. 못 받았을 때 그럼 2번 셀렉티브 ARQ 2번만을 보내는 거죠. 여기처럼 3, 4, 5, 6을 보내는 게 아니라 2번 보내고 나서 아까 4번, 5번을 보냈으니까 2번 보내면서 6번, 7번을 보내는 게 셀렉티브 ARQ 방식입니다. 이런 ARQ 방식에서는 윈도우 사이즈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까처럼 변하는 방식은 TCP인 경우에는 변하는 거고요. ARQ 방식에서는 보시면은 고백의 ARQ 데이터를 보낼 때 항상 송신단, 수신단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셀렉티브 ARQ도 양쪽에 같죠. 여기 윈도우 사이즈가 2인 경우입니다. 하지만은 ARQ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의 문제는 맞는 거고요. TCP인 경우에는 약간 좀 다릅니다. 지금처럼 방식이 혼잡 제어하는 방식이 AIM, 어딕티브 인크리스, 멀티케이블 디크리스 방식입니다. 보시면은 패킷 손실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계속 윈도우 사이즈가 변화가 되는 거죠. 이때가 이런 로스가 날 때까지 계속 보냈다가 떨어졌다. 또 계속 보냈다가 로스가 나면 다시 줄었다. 계속 보냈다가 또 줄고 계속 로스가 나면 또 줄이고 이런 게 윈도우 사이즈 계속 변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첫 번째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슬로우 스타트입니다. 첫 번째는 1루터 시작하는 거죠. 완 세그먼트, 하나의 세그먼트를 보내다가 그 다음에는 2개, 그 다음에 4개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계속 증가시키는 방식. 기본적으로 AIMD 방식, 슬로우 스타트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약간 혼합하는 방식이 TCP 태오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슬로우 스타트를 사용하다가 어떤 인계점을 지나고 나면 AIMD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 디플리케이트 에커, 동일한 거에 대한 에커를 3번 수신단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1루다 이렇게 줄이는, TCP인 경우는 1루다 줄입니다. 레노 방식도 타임아웃을 만난다면 1루다 줄인다. TCP가 아까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TCP인 경우는 1루다 감소시킨다. 이 말은 TCP인 경우에는 맞고 ARQ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거죠. 한번 AI한테 물어봤을 때 NI도 약간은 좀 혼란을 갖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테고요. 문제 44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IP 주소 할당입니다. 크래스리스 인터도메인 라우팅입니다. 슬롯이 20, 이게 사이더라고 하고 CIDR. 편한 대로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슬롯이 20으로 표기된 네트워크에 가질 수 있는 IP의 주소. 기본적으로 CIDR, 요게 20, 2의 32승 마이너스 CIDR로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2의 32승 마이너스 CIDR 20이니까 2의 12승은, 2의 12승은 4096개입니다. 전체 배정해 줄 수 있는 주소의 수인 거고요. 실제 배정해 주는 건 여기서 두 개를 빼줘야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실제 배정의 수를 문제의 질에서는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와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를 빼주면 된다. 네, 서브는 26입니다. 네트워크의 호스트로 할당할 수 있는 첫 번째 IP와 마지막의 IP. 예, 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 거고요. 예. 이렇게 슬롯이 24, 256개의 IP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첫 번째 두 개로 쪼개고 네 개로 쪼개는 거죠. 2의 1승, 2의 2승. 네 개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슬롯이 26입니다. 78번에 해당하는 이 호스트 IP죠. 이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이 두 번째 네트워크가 되겠죠. 64번이 네트워크 아이디, 여기에 들어간 이 중간에 78번이 있는 거죠. 이 여기의 네트워크의 첫 번째 IP와 마지막의 IP, 65번부터 116번까지가 되겠죠. 실제 사용할 IP는 62개니까요. 116번, 마지막 브로드캐스트 117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고요. 일반적인 A클래스 0으로 시작하고요. 0으로 시작하니까 0번부터 127번. B클래스 10으로 시작하니 여기 128번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C클래스 10, D클래스 1110. 그래서 10진수로 보면 0에서 127. B클래스는 네트워크가 118번부터 190. C클래스 110이니까 190에서 223. D클래스는 224에서 239. E클래스는 240에서 255까지 네트워크로 구분되겠습니다. 예,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예, 문제 46번입니다.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인 UDP와 비교할 수 있는 TCP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전송전 연결 설정이다. 버추얼 서킷 기반의 패켓 교환 방식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흐름 제어. 예. 연결형 서비스를 지향하니까 TCP는 흐름 제어, 혼자 제어를 다 합니다. 멀티캐스팅을 일반적으로 TCP 기반에서는 하진 않고요. UDP 기반일 때 주로 합니다. 이 부분이 틀린 것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전송전 연결 설정. 버추얼 서킷 패켓 교환의 주요 기능입니다. 흐름 제어. TCP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UDP는 흐름 제어를 하지는 않습니다. 혼잡 제어. TCP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UDP는 미하긴 합니다. 멀티캐스팅은 주로 UDP 기반에서 사용을 합니다. TCP는 유니캐스트 기반에서 주로 제공을 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예, 연결 설정을 하는 거죠. 이게 버추얼 서킷 기반에 옛날에 회선 교환에 그거를 그대로 좀 따라 쓴 겁니다. 회선 교환에 종료하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 쓴 거죠. 패켓 기반으로 보내는 게 버추얼 서킷 패켓 스위칭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략한 게 데이터그램 방식인 거고요. 예, 버추얼 서킷 패켓 스위칭 방식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회로를 구성합니다. 서킷을 구성하고 나서 임의로 구성하고 나서 내가 보내려는 패킷 1번, 2번, 3번 패킷이 이 논리적인 전송로를 따라서 1번, 2번, 3번이 쭉 전달이 됩니다. 이게 버추얼 서킷 패켓 스위칭 방식입니다. 반드시
논리적인 전형의 전송로를 이용합니다. 회선 교환의 특징을 잡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전송로를 따라서 패킷 1, 2, 3이 수신이 되는 방식이 TCP에 쓰고 있는 버추얼 서킷, 패킷 스위칭 방식인 거고요. 예, 보시면은 TCP 방식입니다. 보시면은 TCP.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런 시퀀스 넘버, 에크 넘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그램의 패킷 스위칭 방식입니다. 여기는 각각의 패킷이 개별적으로 파란색은 파란색의 루트를 만들어서 보내고, 노란색 패킷은 노란 루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고, 빨간색은 빨간색 루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전송로의 경우는 데이터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전송로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전송로가 개별적인 게 이게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UDP가 이런 식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UDP 보시면 아까처럼 TCP의 와이샤크를 본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작죠. 책섬과 랭스와 책섬만을 해서 보내죠. 지금은 SNMP 패킷을 캡처 뜬 거고요. 여기 보면 get request입니다. 일반적인 매니저에서 에이전트로 갈 때 갔던 거고요.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161번이니까 일반적인 get request니까 161번을 쓰고, 만약에 트랩 정보를 보낼 때는, 거꾸로 이어서 보낼 때는 162번 UDP를 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7번입니다. IP 기반의 네트워크상의 관리 프로토콜은 SNMP의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SNMP 매니저와 에이전트 기반으로 하죠. 매니저는 에이전트에게 리퀘스트, get request 보시면 이런 리퀘스트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야지 리스판스가 오는 거고요. 2번은 그 리스판스 메시지를 보낸다. 응답인 거죠. 세 번째, 이벤트가 발생하면 에이전트는 관리자에게 트랩 메시지를 보낸다. 에이전트만이 관리자, 에이전트가 매니저에게 트랩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이벤트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에이전트 중 먼저 인지한 곳에서 트랩 정보를 보낸다. 틀린 거고요. 항상 트랩 정보는 이 에이전트 쪽에 이상현상이 있을 때 급하게 트랩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UDP 포트가 161번이 아니라 한 162번을 사용합니다. 방향은 에이전트에서 매니저 방향이죠. 일반적인 SNMP에 대한 설명,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트랩 정보, 장애나 이벤트 이럴 때 트랩을 160번 포트로 보낸다. 일반적인 구성명서, 매니저, 에이전트, 밉, 스테이션, 일반적인 타입, get request, get next request, send request, send, get response, 그 다음에 트랩 정보, 이 부분을 문제한 거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8번입니다. 다음 중 근거리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접속 장치가 아닌 거. 허브, 라우터, 브릿지, 모뎀. 이거는 옛날에 썼던 거죠. 다이얼업 모뎀. 가장 아닌 거로 보면은 모뎀이 맞겠죠. 모뎀은 PST 기반의 저속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 보안상의 백도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사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장비들, 일반적으로 게이트웨이, 레이어 4는 L4 스위치, 레이어 3는 L3 스위치 또는 라우터, 2계층은 스위치나 브릿지, 1계층은 허브, 리피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입니다. 이더넷에서 장치가 매체에 접속하는 것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매체입니다. 미디어 억세스, 맥을 얘기하는 거죠. 미디어 억세스하는 맥에 관련된 부분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데이터의 충돌을 감지, 콜리전을 디텍션합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보시는, 당연히 CSMA CD가 되겠죠.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콜리전을 디텍션한다. 아까처럼 콜리전을 디텍션할 수 있는 것은 유선 기반의 데이터가 이쪽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전압이 뜰 테고 반대편에서도 전압이 뜹니다. 그거를 5V, 5V면 얘가 충돌하면 10V로 올라오겠죠. 그 전압으로 우리가 콜리전을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선은 이렇게 전압 기반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콜리전 어보이던스 CSMA 무선 와이파이는 CA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CRC는 일반적인 오류의 오류제인 거고요. 지금의 정답인 CSMA CD는 IEEE 802.3 이더넷 프레임에서 맥 접속 방식입니다. 콜리전을 감지한다. 프레임 체크 시퀀스 이더넷 프레임의 끝단에 있죠. 예. 보시면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있습니다. 오류 체크용으로 쓰는 거고 ZRM 지멘다 리커버리 매니저입니다. 이거는 오픈소스의 어떤 백업 및 복구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데이터베이스, MySQL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되어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백업 및 복구 소프트웨어인 거고요. 지금의 정답은 2번입니다. CSMACD고요. 예, 이 부분은 맥에 대한 부분은 워낙 기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쟁 방식 알로하, 슬로티드 알로하, CSMACD, CSMACA 다 경쟁 방식인 거고요. 비경쟁 방식을 본다고 하면 토큰 패칭, 토큰 버스와 토큰 링, 그 다음에 집중 제어 방식, 라운드 로빈, 폴링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초기의 알로하 방식, 초기의 센싱 방식입니다. CSMACD는 너무나 유명한 IEEE 802.3 이더넷 프레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SM의 CA는 와이파이, 무선 내내 802.11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토큰 버스, IEEE 802.4, 토큰링은 802.5.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0번입니다. VLAN입니다. VLAN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장치는 약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요. 보면은 L2 스위치와 라우터의 기능은 약간씩 다른 거죠. L2 스위치는 실제 VLAN을 설정을 합니다. VLAN을 첫 번째 24포트, PoE 스위치든 일반 스위치든 48포트짜리 PoE 스위치를 받겠습니다. 48포트 있고 초기에 커버를 완전히 공장에서 나온 거를 바로 뜯어봤을 때 VLAN이 그냥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거를 내가 전원을 켜고 VLAN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어디서 하는 거죠? 스위치에서 합니다. VLAN이고 라우터는 이런 VLAN이 만들어진 거를 VLAN을 같은 스위치에 있더라도 여기 하나 스위치, 다른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VLAN 1번, VLAN 2번이 있습니다. 같은 스위치에. 근데 VLAN 1하고 2하고 네트워크를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L3 스위치 또는 라우터가 필요한 거죠. VLAN 간에 보시면은 라우터는 VLAN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반드시 상계층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해당 인터페이스에서 라우터에서 IP를 잡아줘야 되겠죠. DHCP IP를 고정 할당이 아니고 동적으로 할당해서 쓰는 거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IP를 사용하고 나면은 다시 회수하는 거죠. DNS 아까처럼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를 접속할 때, 웹서버 접속할 때 서버 URL에 도메인 주소와 IP 주소를 매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원활한 동작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의 정답은 L2 스위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웹에 접속하는 부분, DNS 서버, 클라이언트에는 웹브라우저, 그 다음에 HTTP URL 주소, HTML 기반으로 합니다. 한번 이렇게 잠깐 실습해 본 거고요. 웹서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그 다음에 DB 서버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TCP/IP는 보시면은 PC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PC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거는 지금 시스코 패킷 트레이서로 한번 잡아본 거고요.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라우터. 일반적으로 라우터는 IP를 볼 수 있는 거죠. 쇼 IP 루트 보면 이런 식으로 라우팅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EIGRP, OSPF, ISIS.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는 쇼 VLAN을 명령을 내리면 이렇게 VLAN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PC에서는 IP 컨피그나 핑이나 이런 세팅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DNS, 스태틱하게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VLAN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IEEE 890 다단Q VLAN 태그를 만듭니다. VLAN 태그 어디에 들어가죠? 보시면은 이더넷 프레임 내에 들어갑니다. 프레임 내에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 소스 맥 주소 6바이트, 6바이트 거기에 랭스 타입이 있고 데이터, 패딩, 프레임 체크 시퀀스 이게 일반적인 이더넷 프레임인데 여기에 VLAN 태그가 들어갑니다. 이게 4바이트 형태로 VLAN 태그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VLAN에 대한 각각의 VLAN에 대한 태그 정보가 있어서 VLAN을 구분한다. 보시면은 일반적인 PC가 있죠. PC1에서 PC2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PC1이 VLAN1이고 PC2가 VLAN2인 경우 최초 보낼 때는 태그가 없죠. 근데 여기서 VLAN 스위치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라우터로 들어갈 때 VLAN 태그를 달고 들어갑니다. 1번 태그를 들고 가고 2번으로 보낼 때 이 라우터에서 해당 인터페이스 IP 주소를 할당을 해주고 VLAN2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다이렉트로는 못 가죠. 바로 옆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못 가고 반드시 L3 스위치나 라우터를 통해서 태그를 바꾼 후에 2번 프레임으로 바꾸죠. 바꾸고 나서 여기까지 들어와서 다시 이어서 태그를 떼서 사용자 PC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표현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스위치에 들어올 때 VLAN 태그를 정보를 달고 이게 태그드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태그가 빠진 걸 VLAN 언태그드 프레임. 일반적으로 트렁크로 이렇게를 VLAN 구분할 수도 있고요. 실제 시스코 패킷 트레이스에서 한번 실제 설정을 해본 겁니다. 시스코 패킷 트레이스 보면 스위치에 들어가서 해당 인터페이스를 잡고 인터페이스 이번에는 트렁크 모드로 안 잡고 가장 간단한 억세스 모드로 잡아가지고 VLAN을 만들었습니다. VLAN 10번을 만든 거고요. 일반적으로 VLAN을 첫 번째 스위치 그대로 들어올 때는 이게 없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모든 인터페이스는 다 여기 하나로 공장에서 들어온 커버를 벗고 나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설정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해당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1번을 VLAN 10번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에서 0/2번 인터페이스는 VLAN 20으로 바꾸면 지금처럼 이렇게 VLAN이 쪼개집니다. 패스트 이더넷 0/1, 패스트에서 0/2 이런 식으로 해당 스위치에서 이렇게 VLAN을 구분합니다. 지금의 문제에 대한 답인 거고요. 이 스위치로 실제 들어가서 설정을 해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스위치에서 스위치 1번과 스위치 2번을 네트워크를 구분해서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서브넷 24, 1.0 네트워크, 2.0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이 같은 스위치에서 PC 0번과 1번, PC 0번과 1번은 같은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이렇게 PC 4번, 이거는 같은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이거는 다른 네트워크로 만듭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VLAN을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VLAN을 쪼갭니다. 쪼개고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VLAN을 쪼개기 전인 거고요. 맥테이블 쪼개고 나서 이런 맥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60 1.3 핑이 잘 됩니다. 근데 VLAN으로 쪼개고 나서는
VLAN을 이렇게 쪼개고 나서는 핑이 안 되는 거죠. 같은 네트워크에 같은 스위치에 바로 인접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VLAN으로 쪼개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같은 스위치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VLAN 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